자, 이번 강의 내용은 하노이 탑입니다. 하노이 탑 너무 유명해서 모르는 분 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전산 시험에서는 제2호출 관련 문제로 종종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이야기하면은 원래 새로 신설되는 데이터 직류의 그 알고리즘 과목이 있죠. 이런 알고리즘 과목에 이 하노이 탑은 단골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노이 탑 원리가 뭘까요? 모르는 분을 위해서 제가 여기 화면에 가져왔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잘 알 거니까 뭐 읽어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모르면 이 내용을 직접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이야기하면 이 하노이 탑은 고대 인도 어떤 사원, 뭐 전설과 같은 이야기죠. 그 사원의 기둥이 3개 있었는데 그 기둥에는 황금 원반이 64개가 꽂혀 있었습니다. 이 꽂혀있는 64개를 특정 기둥에서 어디로 다른 기둥으로 이 하노이 탑 원리를 적용해서 이동하는 시간은 얼마나 오래 걸리느냐 이런 문제였습니다. 결론은 만약에 이 원리를 적용해서 특정 기둥의 64개의 원반을 다른 기둥으로 다 옮길 수만 있다면 그 시점은 어떻게 된다는 거죠? 세상 종말이 온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곧 무엇을 말하느냐? 이 원리를 적용해서 64개의 원반을 A 기둥에서 뭐 B 또는 C 기둥으로 다 옮기는 시간은 이 연산 시간을 계산해 보면 지수 시간이 나온다는 것이죠. 이 내용은 시험에 출제될 수 있죠. 왜 지수 시간이 나오는지는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하노이 탑 잘 알겠지만 그 원리를 아래 그림을 이용해서 제가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먼저 A 기둥에 있는 원반 1, 2, 3을 C 기둥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옮기기 위해서는 이런 순수를 밟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보고 있습니까? 자, 이 내용은 뭐 너무나 잘 아니까 뭐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자, 여기까지 하나의 탑 기본 개요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하노이 탑의 시간 복잡도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시간 복잡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원판 이동 횟수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자, 먼저 위에 그림을 봅니다. 첫 번째 A 기둥에 있는 원판을 어디로? C 기둥으로 이렇게 옮겼습니다. 만약에 원판이 한 개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이동 횟수는 한 번이 되겠죠. 오른쪽에 적어 두었습니다. 원판이 한 개일 때는 원판 이동수는 한 개가 되는 거죠. 한 번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원판이 2개이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3은 없고 1, 2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동하면 한 번 이동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2번은 B로 이동하고 1은 다시 어디로? B로 이동하면 목적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몇 번 이동하였습니까? 3번이죠. 여기 3번입니다. 그러면 원반이 3개면 어떻게 될까요? 이 상태에서 또 가장 큰 원반이 어디로 가야 될까요? C로 가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B에 있는 것이 어디로 가면 될까요? A로 옮기면 될 것입니다. 그 옮기는 과정은 지금 보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원판이 3개일 때는 이동 횟수는 7번이 되는 것이죠. 해서 이 수식을 계산해 보면 2의 거듭제곱 원판이 1개인 경우는 2의 1성 마이너스 1, 원판이 2개인 경우는 2의 2성 마이너스 1, 원판이 3개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2의 3성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 원판이 4개이면 어떻게 될까요? 2의 4성 마이너스 1 해서 15번이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될 수 있죠. 이건 아래쪽에서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원반, 이걸 원반 그리기도 하고 원판, 원래는 원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시험에는 원판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읽을 때 뭐 원판 이거는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원판이 4개 있을 때는 왜 이동 횟수가 15번이 되느냐? 먼저 그 위에 적용한 것처럼 1, 2, 3, 3개를 어디로 이동할 수 있을까요? B 막대기로 이동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까지 이 작업은 몇 번 이동되었을까요? 위에서 하였습니다. 7번 이동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 내용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이 원반 개수에 상관없이 가장 큰 원반이 밑에 있겠죠. 이 가장 큰 원반이 이 중간에 이동 횟수에서 중간에 이동되는 것이죠. 이거 이해할 수 있죠. 하노이 탑 시험 문제 놓으면 이 내용만 알면은 문제를 금방 맞추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적어 두었습니다. 글자 크게. 다시 한번 더 강조합니다.
가장 큰 원판이 이동되는 시점은 전체 이동 횟수에서 항상 무엇이 된다? 중간이 된다는 사실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때 가장 큰 원판이 이동된 시점에는 이 원판의 위치는 결정이 된 것이죠. 이해할 수 있습니까? 자, 그 다음 이렇게 하고 나서 같은 원리로 위에 적용된 것으로 이 세 개를 어디로 이렇게 C 기둥으로 옮기면 A에 있는 4개의 원반이 어디로 C 기둥으로 이동되었습니다. 이해되었습니까? 자, 그러면 하노이 탑 시간 복잡도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하노이 탑 시간 복잡도는 2의 거듭제곱 2의 n승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이죠. 원반의 개수 n개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 복잡도에서 지수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뭐 실현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서 하노이 탑의 시간 복잡도는 비고 2의 n승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서 그 사원 이야기 세상 종말에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전산 시험에서 먼저 하노이 탑 시간 복잡도는 이렇게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하노이 탑 관련 재계 알고리즘입니다. 이 하노이 탑 관련 질문은 거의 대부분이 이 재계 알고리즘의 특정 부분입니다. 저도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기준으로 핵심 부분 정리하도록 합니다. 자, 먼저 이 하노이 탑 개요부터 이야기합니다. 이 ABC 3개의 기둥이 있을 때 A 기둥에 원반 3개 1, 2, 3이 있다. 그러면 이 원반을 어디로? C 기둥으로 옮기는데 바로 이 하노이 탑 원리를 적용해서 옮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노이 탑 재계 알고리즘에서 미리 머릿속에 잘 넣어두어야 될 게 있는데 핵심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기둥의 역할입니다. 오른쪽 하단을 봅니다. 바로 이 기둥의 역할이 처음에는 시작 기둥이었다가 나중에는 보조 기둥, 그 기둥의 역할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처음은 이 A 기둥을 무엇으로 하느냐? 시작 기둥으로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A에 있는 원반을 어디로? C로 옮겨야 되니까 C 기둥은 그러면 무엇이 될까요? 목표 기둥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B 기둥은 중간에서 무슨 역할을 할까요? 보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처음 시작은 A, B, C가 어떤 순위라는 거죠? 시작, 보조, 목표 기둥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알고리즘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하면 먼저 지금 얘는 3개의 원반이 있는 경우인데 만약에 원반이 1개이면 어떻게 될까요? 원반이 1개이면은 1번을 어디로 옮기면 될까요? B 또는 C로 옮기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목표 기둥을 C로 하였으니까 원반이 1개이면은 A에 있는 원반 1을 어디로? C 기둥으로 옮기는 것으로 끝이 됩니다. 그게 알고리즘 보겠습니다. if n이 1이냐? 바로 원반이 1개인 경우입니다. 만족하니까 바로 이 프린트는 최종적으로 원반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바로 1번 원반이 어디로 갔다는 거죠? A 기둥에서 어디로? C 기둥으로 이동되었다라는 코드입니다. 이해되었습니까? 자, 그럼 원반이 1개가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이 조건은 거짓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else 부분이 실행되는데 바로 질문 내용은 이 else에서 재개 호출이 위에 있는 하노이, 밑에 있는 하노이 이렇게 2번 호출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프린트문은 역시 뭘까요? 이 원리에서는 가장 큰 원판, 이 3번 원판이 이동되는 것입니다. 이 3번 원판이 이 프린트문에 의해서 이동되면서 그 위치가 결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1개인 경우하고 똑같습니다. AC로 되어 있죠. 역시 가장 큰 원판도 우리가 시작은 A고 목표는 C니까 A에서 어떻게 될까요? C로 이 3번 원판이 이동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3개의 원판에서 2개가 먼저 이동되어야 할 경우, 다시 말하면 원판이 2개인 경우부터 먼저 살펴봅니다. 자, 그러면 원판이 2개인 경우는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먼저 위에서 1번이 바로 C로 이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2번이 어디로 가야 할까요? B로 이동이 된 것입니다. 그럼 만약 2개다. 그러면 이 3번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1번이 다시 어디로 가면 될까요? B 기둥으로 이동되면 원반이 2개인 경우는 완료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원반이 2개인 경우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기둥 A에 있는 것이 어디로 갔을까요?
B로 이동된 것이죠. 그럼 원반이 두 개인 경우는 위에 거는 우리가 세 개인 경우 예를 드는데 두 개인 경우는 B 기둥이 최종적으로 보조로 사용된 게 아니고 무엇으로 사용되었을까요? 목표로 사용되었겠죠. 바로 이게 기둥의 역할이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두 개일 때는 C 기둥이 목표가 아니고 뭘까요? 보조 기둥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아래 알고리즘에 나타나 있습니다. 아래 갑니다. 엘스에서 하노이 원반이 두 개 있는 경우는 A에 있는 원반 1, 2가 어디로 갔다는 것이죠. B 기둥으로 이동되었습니다. 이때 C는 뭐로 사용되었습니까? 보조 기능으로 사용됐다. 상황에 따라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기둥의 역할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설명합니다. 그러면 세 개인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개인 경우는 이제 A 기둥에 있는 이 3번 원반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우리가 목표 최종 C 기둥으로 이동되었을 것입니다. 이 하노이 알고리즘의 핵심은 이 가장 큰 원반이 그 이동 중에서 앞에서도 이야기하였죠. 항상 중간에 된다는 거죠. 그 해수에서. 그래서 이 공부할 때 가장 큰 원판이 이렇게 이동된 걸 기준으로 이 앞뒤로 어떻게 될까요? 따지보면은 쉽게 더 이해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뭐냐면은 세 개의 원반일 때 오른쪽 하단을 봅니다. A는 처음 시작 기둥이고 C가 목표 기둥이었습니다. 그러면 B는 뭐로 사용되었을까요?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한 보조 기둥으로 사용되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해되었습니까?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최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B에 있는 1, 2가 어디로 이동되어야 할까요? C 기둥 3 원반 위에 이동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또 이 기둥의 역할이 달라지는 것이죠.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해 봅니다. B에 있는 게 C로 이동되어야 하니까 B 기둥이 시작 기둥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목표 기둥은 C 똑같습니다. 그러면 A 기둥은 처음에는 시작 기둥 역할을 하였는데 이번에는 시작에서 A가 보조 기둥으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해되고 있습니까? 해서 아래쪽을 보겠습니다. 아래쪽 하노이 두 번째 재기 호출에서는 이게 BAC 순으로 된 거죠. 바로 이 B 기둥이 뭐라고? 시작 기둥이 되고 그 다음에 A는 보조 기둥 그리고 C가 목표 기둥입니다. 이거는 그 위에 적은 이 순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이거를 이해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꼼꼼하게 따져보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시험 출제되면은 제가 이걸 쉽게 맞추는 방법은 좀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기둥의 역할은 달라지는데 처음에는 A, B, C 순위 시작 보조 목표였는데 이제는 이 상황에서는 B가 무엇이 된다는 거죠. 시작이 되고 A가 보조 역할로 바뀐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동 그림 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B에 있는 것을 시작으로 B에 있는 걸 A로 옮기고 그 다음에 B에 있는 2를 다시 C로 옮기고 그리고 A에 있는 1을 어디로? C로 옮기면 목적 달성입니다. 바로 이 작업에서 이 A 기둥은 다시 이야기하지만 시작 기둥으로 사용된 게 아니고 무엇으로? 보조 기능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그 하노이탑 재기 알고리즘에서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 질문이 많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제가 시험 출제되면은 그냥 탁 맞출 수 있는 걸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아래쪽이 엘스에서 핵심입니다. 이 하노이 프린트문 위에 있는 하노이 호출하고 밑에 있는 하노이 호출 순수를 봐야 합니다. 바로 그 순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에는 ACB 순입니다. 그런데 밑에는 어떻게 되어 있죠? BAC 순입니다. 이걸 어떻게 암기해야 되느냐가 관건입니다. 암기하지 않으려면 꼼꼼하게 따져서 푸는 수밖에 없죠. 그럼 시험장에서 꼼꼼하게 따지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해서 제가 암기하라고 이 부분에서 강조합니다. 자, 핵심은 이거입니다. 가장 끝에 있는 이 B를 끄집어냈습니다. 끄집어내갖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앞에 밀어 넣는 겁니다. 로테이터, 시프트 시키는 것처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A, C, B가
B가 앞에 갔으니까 BAC가 되었겠죠. 그 결과가 밑에 재기호출된 그 순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BAC입니다. 이해되었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시험에 출제되는데 이거 출제되면 틀리려고 합니까? 어렵습니까? 틀릴 이유가 없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나만 더 이야기합니다. 시험 출제에서는 이렇게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A는 시작이고 B는 보조이고 C는 목표 기둥을 처음 시작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void 처음에 캐릭터 A, 캐릭터 B, 캐릭터 C 있는데 이게 바로 시작, 보조, 목표 기둥 순입니다. 그런데 시험 출제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캐릭터 A하고 캐릭터 이 B가 아니고 이 장소에 뭘 하냐, 캐릭터 C 이렇게 적어 놓는 것이죠. 그러면 이 C는 C가 아니고 뭐가 돼야 할까요? B가 돼야 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렇게 해도 시험에 출제되는데 이렇게 출제되면 알고리즘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첫 번째 변화는 무엇이냐? 바로 메인 함수에서 이 하노이 호출할 때 3, A, B, C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3, A, C, B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다른 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제기 호출되는 else 이하의 이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A, B, C 순으로 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A, C, B 순으로 되어 있으면 이 순서는 바꿔야 하겠죠. 그건 당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핵심은 또 이겁니다. 이게 ACB가 되든 ABC가 되든 뭐 BAC가 되든 뭐 CAB가 되든 신경 끄고 말이죠. 먼저 위에 있는 호출된 이 제기 순서가 ACB면 어쨌든 끝에 있는 B를 끄집어내서 앞에 밀어 넣는 것이죠. 그러면 아래 호출된 이 순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었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하노이탑 제기 알고리즘의 그 질문만한 핵심 내용입니다. 시험에 출제되면 틀릴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추가 설명은 뒤에서 좀 더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설명한 것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복습 겸 좀 더 설명하려고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자, 제가 시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원반이 이동되는 것을 분석하는데 분석에서 핵심은 뭐냐면은 가장 큰 원반 3이 기둥 A에서 기둥 C로 옮겨진다는 거죠. 항상 이거는 중간에 있다라는 사실, 출력 결과에 있어서 중간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중간에 놓고 먼저 원반 작은 거 1, 2가 이렇게 1, 2, 1 그리고 나서 큰 거 옮기고 다시 1, 2, 1 이렇게 되니까 뭐 이거 출력 순서 놓으면 틀릴 거 없죠.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여기 매개 변수 적는 순서 있는데 그러면 이 순서가 여기 캐릭터 A, B, C로 되어 있는데 반드시 이렇게 적어야 되느냐? 그건 이렇게 순서 안 적어도 된다라는 거죠. 그럼 왜 여기서 이렇게 적느냐? 이거 적는 순서는 밑에 메인 함수에서 이 하노이 호출할 때 3하고 A, B, C죠. 그러면 이해도 저렇게 적으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시험에서 보면은 이렇게 A, B, C 시작, 보조, 도착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시험 문제 출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A를 먼저 쓰는 건 똑같고 이 B 장소에 뭐를 목표 C를 쓰고 이 C 장소에 뭐를 쓰느냐 B를 쓰는 그렇게 출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순서에 맞게끔 밑에서도 호출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A하고 CB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기 호출될 때 이 두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위에 이 순서 적은 거하고 잘 맞춰서 써야 합니다. 그렇지만 시험 문제가 100% 주관식이 아니고 객관식이고 끼워 넣는 거니까 앞에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이게 뭐 ABC로 되어 있든 ACB로 되어 있든 핵심은 뭐라고 하였습니까? 먼저 이 출력되는 가장 큰 원반이 이동되는 것을 기준입니다. 으로 위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만약에 ACB 순으로 되어 있으면 이야기하였죠. 이 B가 어떻게 된다고? 피드백돼서 대먹인 방식으로 넣어갖고 밀어붙이는 것이죠. 그러면 BAC 이렇게 순위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하노이 탑 문제 놓으면 이 부분이 가장 어렵다라고 하니까 이거 앞에서도 이야기하였습니다. 암기하였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시범을 보이고 이 슬라이드 설명은 종료합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이 하노이 탑 분석을 제기트리로 분석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 제기트리 지금 이 분석하지 않아도 앞에서 설명한 내용 충분히 이해하면은 하노이 탑 시험 문제 놓으면 틀릴 것이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기트리를 어떻게 그리느냐 설명합니다. 먼저 이 제기트리 그릴 때는 어떻게 그리냐 하냐면은 여기 빨간 걸로 표시하였습니다. 먼저 이 하노이 기본 함수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뭐 if문이나 프린트문 이런 거는 신경 끄고 제기 호출되는 부분 여기 하노이 그리고 여기 하노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세 개를 기준으로 이 제기 호출되는 제기 트리를 그리면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주어진 문제는 n이 3일 때입니다. 따라가 봅니다. n이 3이면 if n이 1이냐 거짓이죠. 이건 완료 조건입니다. 거짓이니까 else 부분이 호출되면서 이 하노이 호출하고 하노이 호출합니다. 호출하면서 n-1이니까 어떻게 될까요? n이 3인데 하나씩 감소되는 거죠. 해서 제기 트리플까요? 먼저 n이 3이면은 제기 호출될 때는 n이 하나씩 감소되니까 2 양쪽으로 분할되겠죠. 자, 그러면 2가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하나씩 빠지니까 1 이렇게 될 것입니다. 제기 트리 그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이렇게 그려놓고 1이 되었을 때는 완료 조건 끝나니까 더 이상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게 하노이 제기 함수, 제기 트리 그리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기 함수는 제기 트리를 그려서 분석하면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이죠. 해서 이런 내용에서 제기 트리를 그려서 시험 문제 나왔을 때 풀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 출제되었을 때 이 제기 트리는 무엇을 풀 수 있느냐? 바로 밑에 적어 두었습니다. 중위운행. 중위운행은 자주무가 되는데 이 트리를 중위운행하면 어떻게 될까? 1, 2, 1 중간에 3이 있고 다시 1, 2, 1 있습니다. 이게 곧 뭘까요? 이게 곧 위에서 적어둔 이 출력되는 순서가 되는 것입니다. 해서 출력되는 순서 이렇게 시험에 출제되기도 하죠. 그때는 바로 제기 트리 그래서 뭐 중위운행해서 그 순서를 갖고서 답을 탁 맞출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뭐 시험 문제 출제되면 앞에서 설명한 것 또는 지금 이렇게 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하노이 탑 알고리즘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질문을 좀 많이 받았는데 만약 앞으로 이 하노이 탑 시험 문제 또 출제되면 틀릴까요? 틀리지 않겠죠?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